2023학년도 6월 문학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작품은 우리 고전시가인데 되게 익숙한 고전시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보기에 여기 힌트가 있으니까 요거 부분 먼저 읽고 작품 해설 들어갈게요.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래요. 그리고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지은 채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이고,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다. 요 점을 고려해서 작품을 읽으면 좀 수월하겠죠? 가 해설을 해보면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강호의 봄이 들었대. 요거 계절적 배경이지. 이 몸이 일이 많다. 어디서? 자연 속에서. 나는 금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에 엉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여기서 요 약은 약초를 얘기하는 거고, 뒷산에 계속 자라나는 약을 언제 캐냐. 내가 일이 많아서 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요 일수는 농가, 이 자연 속에서 어떤 분주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수 넘어가 보면 삿갓에 도롱이 입고 새우 중에 험이 메고 산전을 흩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우양은 소와 양입니다. 소와 양을 몰고 가다 잠든 나를 깨운다. 그러면 되게 평화로운 풍경인 것 같죠. 비 오는데 뭐 비옷 입고 모자 쓰고 홈이 메고 가다가 뭐 녹음에 누워서 잠들었어. 그러다가 소와 양 소리에 잠이 깼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화로운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여름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삼수 넘어가면 대추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그러니까 대추랑 밤이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이랑 대추가 익어서 뚝뚝 떨어진대. 그러면 이 계절은 가을이구나 알 수 있겠죠.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곳. 술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술을 체에 걸러서 마셨어요. 체에 걸러서 찌꺼기 남기고 밑에 걸러진 거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술이 있으면 그거를 거르는 체가 필요한데, 술이 익었는데 채 장수가 돌아간대. 그러니까 채 장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 먹냐, 안 먹냐,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사수, 매에는 새 다 긋고 들에는 갈이 없다. 그러니까 산에도 새가 없고 들에도 갈 사람이 없고,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낙대의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 늙은이 혼자 외로운 배에 삿갓을 쓰고 앉아있어. 그리고 낚시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눈 깊은 줄 아는가 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눈, 계절적 배경.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1수는 봄, 2수는 여름이고 3수 가을, 4수 겨울이니까 계절 변화 나타나겠죠? 나로 넘어가서 아까 보기에서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고 했으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서 나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가 쨘다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지금 되게 추운가 보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우리 계절감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임금한테 어떤 충원을 하다가 잡혀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당시에 어떤 정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여기서 임은 그러면 임금이겠죠. 그리고 임에 터진 옷을
이 시를 깨워놓고 그거를 꿰매고자 한대. 그러면 이건 바느질 한다는 뜻인데 예전에 바느질 누가 했지? 여자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여성 화자구나. 천문구 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이거는 갈 길이 아득하다. 임금에게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임금이 되게 아득히 깊은 궁궐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임금의 터진 옷을 꿰매고자 해. 근데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요거는 옥에 갇힌 상황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지. 만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음력 섣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이 차례로 연다 하되. 그러니까 다들 문을 열어. 근데 나는 자물쇠를 굳게 잠가서 방을 닫았어. 그러니까 다들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 내 집은 꽁꽁 닫았어요.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에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그러니까 나는 집의 문을 지금 꽁꽁 닫았기 때문에 얼마나 녹았고 얼마나 피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왜? 닫았으니까.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이 정도로 속이 상했다 라는 뜻이에요. 선줄기 원로는 피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고사인데 한나라 무제 때 황후가 황금으로 시를 샀어. 그래서 그 산 시로 한 무제의 사랑을 얻어냈다라는 어떤 고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이 많으면 돈이라도 많으면 나도 시 사는 거나 할 텐데 돈이 없다 이런 말이겠지.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이 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다.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그러니까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를 몰랐다.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임금 비위를 건든 시를 쓴 거. 이거 더 잘 쓰지 못한 내 탓이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고. 풀어서 헤어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이거 아까다. 내 탓이다. 조물주의 처분이다. 이거 내가 잘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 일을 나의 숙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지. 사창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을 꺼내어 원곡을 슬피 타니. 우리 은쟁은 아쟁이고요. 아쟁을 꺼내서 슬피 연주하면서 내 슬픔이라도 표출을 하려고 했는데 주현 끊어져 다시 읽기 어려워라. 줄이 끊어졌어. 지금 내 슬픔을 표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되어. 우리 자규는 고전에서 어떤 의미로 잘 쓰이죠? 어떤 서러움을 표현하는 새거든요. 그래서 자규는 서러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쓰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쓰였겠지.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우러내어 오경에 잔워를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결백, 나는 잘못이 없다. 혹은 뭐 임금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요런 화자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22번 보면 가나다의 공통점이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고도 풀 수가 있었어. 우리 요거 어조의 변화 없죠? 가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 그런 거 없죠? 대상과의 문답 없죠? 초월적 공간 설정 이런 것도 없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했다. 요거는
아까 계절감 드러냈고. 우리 근데 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얘는 우리 지금 여기 갈래복합 문제잖아. 갈래복합 그 지문들의 공통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부분이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을 해두면 좋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도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겠네요. 1번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자, 1수의 초장 중장으로 가볼까요?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고 나는 그물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갈고. 이거는 봄이 온 풍경의 묘사는 아니겠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종장 뒷매에 옮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가 어떤 봄 풍경에 대한 나의 감상이 아니니까 우리 1번 답이 될 수 없겠죠. 2번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2수의 초장 중장 삿갓에 도롱 입고 새우등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다. 이거는 인물의 행위 맞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3번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3수의 초장을 볼까요? 대추랑 밤이 떨어지는 게 3수의 초장이네요. 근데 앞에서 도롱이 입고 뭐 낮잠 자는 그런 행위가 대추나 밤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요거 뒤에 틀려서 아닙니다.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원인 결과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니까 3수 가볼까요? 3수의 초장 대추랑 밤 떨어지는 거, 그 장면이 중장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와 원인 결과인가요? 아니겠죠? 5번 제4수의 초장이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4수의 초장 묘에는 새 다 긋고 들에는 갈 이가 없다. 지금 아무도 없어. 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동적인 분위기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24번으로 넘어가서 보기에 따라 나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을 통해 기억이 뭐였죠? 갈 길이 멀다 한 거.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요거 궁궐 깊은 곳에 있는 거 맞으니까 1번 맞고. 니은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니은 음력 섣달이 거의로다. 새 봄이면 늦으리라. 이거는 봄까지 와버리면 정말 늦는다 라는 어떤 위기를 느낀 거잖아. 절박함이야.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정답 2번. 그리고 2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에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녹음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화자가 깜빡 잠들었다가 그 우양 소리를 듣고 깨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평온한 분위기, 아까 낮잠 자는 거였으니까 맞고.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이 동방은 뭐 하는 장소였어요? 자물쇠 굳게 닫는 거. 문 닫고 있는 곳. 그러면 암울한 분위기 맞죠? 정답 1번.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우리 가의 언제는 산 뒷산에 자라나는 약초, 요 약초 언제 캘까?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 맞고. 나의 언제는 여기 있네요.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꼬는 과거가 아니죠. 이거 뒤에 때문에 틀렸고. 가의 세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우리 아까 자규는 서러움 나타내는 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겠죠. 근데 가의 새는 어디 나왔냐면 아까 이거 새 없고 사람 없는 거. 새가 없는데 새도 안 날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 아니죠. 그리고 우리 감정이입 뭐죠?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이 어떻게 다르지? 우리 객관적 상관물에서 그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의 감정이 같을 수도 있고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죠. 다른 경우는 보통 반대되는 경우. 나는 슬픈데 쟤는 너무 기뻐. 이때 우리 화자의 감정이 같을 때, 화자의 감정이랑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같을 때, 내가 슬프고 쟤도 슬퍼. 그때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 다 객관적 상관물이긴 해.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있는 거겠지? 다음으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의 잠든 나와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우리 가에서 나 잠든 거는 진짜 그냥 이거랑 연결되는 거지. 평온한 분위기. 그냥 한가로운 낮잠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5번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우리 가의 돌아가니는 뭐였냐면 최장수가 돌아간다. 나의 돌아오니는 그 여기 동방으로 돌아오는 부분. 얘는 좌절이었지. 절망의 발걸음. 얘는 최장수 돌아가기 전에 요거 채 사서 술 먹어야겠다 이거고, 얘는 좌절하면서 내 방으로 돌아와서 방 문을 꼭 잠그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기대감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이제 다를 해설을 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도 모두 풀어볼게요. 우리 다가 아까 무슨 내용이었는지 까먹었을 테니까 보기 한 번 더 읽고 가볼게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고 거기 안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었대요.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자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우리 비설거지는 뭐냐면 비가 올 때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빨래를 걷거나 뭐 항아리의 뚜껑을 닫거나 이런 거.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선명했대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낮, 저녁, 밤이 그 집에서는 되게 뚜렷했대. 선명하게 보였대요.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 때는 되게 명료했는데 나 이제 불분명해 삶이.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의 콘크리트 벽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옷을 입는다. 왜? 우리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 키죠.
에어컨 때문에 긴팔 입고, 난방 때문에 따뜻하니까 반팔 입고. 그러면 요 그의 아이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아이니까 현대 아이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요 그 집, 자연 속에 있는 그 집에서는 삶이 명료했는데 지금은 요 아파트, 사각진 콘크리트 벽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도 모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모르고 아침, 저녁의 냄새, 소리, 맛, 형태,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못한대요.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요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여기서 그 노란 집이 위에 나오는 그 집이겠죠. 팔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요거는 요렇게 연결될 수 있겠지. 어머니의 부음, 어머니의 죽음이니까 이게 죽음이랑 연결이 되고 팔남매를 그 집에서 낳고 길렀대. 그러니까 요건 탄생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유, 요거는 나의 어머니겠지. 그의 어머니.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이제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우리 일단 22번에 5번 찾긴 했는데 그 시간 표현이 어디 나타나는지 한번 다 해서 찾아보면 오늘 밤, 이제 이런 게 시간에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6번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1번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비밀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었어? 그 집. 이 아파트는 그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비밀이 없는 데지.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번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추어진 비에 관한 비밀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다음날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자연 속의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했으니까 2번 맞는 말이고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쵸? 왜냐면 그의 아이는 현대에 사는 아이고 걔는 그 집에서 사는 애가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애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배울 수 있는 자연의 비밀을 못 배웠겠죠? 4번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맞는 말이고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 요거는 아파트지. 아파트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그렇죠. 비밀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감각. 요거는 그 집, 자연 속의 그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 그의 아이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불분명한 삶, 맞죠? 그 집을 떠난 이후에 불분명해졌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27번 넘어갈게요.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다. 요거는
보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가에서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낙태의 깊은 맛에 몰입하여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다. 근데 지금 작가는 나이 들어서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 생활을 하면서 요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낙태의 깊은 맛에 몰입한 어떤 인물과 내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3번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에 터진 옷을 깁는 상황을 설정해서 충심을 표현했다. 이거 맞죠? 다의 그가 작가라면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개인적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이도 맞고. 다의 우리들의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그렇죠. 왜냐면 작가가 자기 성장 경험을 반영해서 썼다고 했으니까 그 집 아이들 여기에 작가가 포함된 거고 우리들 여기에도 작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겠군. 그렇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